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78세의 한기호 회장이 질병으로 세상을 떠난 지 며칠 후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온 유족들이 모여 있습니다. 큰아들 한도영과 작은아들 한준석, 그리고 큰며느리 이나경, 부인 김정순과 친척들까지 나란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막내딸 연희는 소파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34살의 연희는 대기업 호텔 마케팅 팀장으로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었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부잣집 막내딸로 유명했습니다. 집안 모임에서도 늘 아버지 곁에 앉아 다정한 대화를 나누곤 했던 그녀였습니다. 큰아들 도연은 대기업의 전략기획본부 임원이었고 둘째 아들 준석은 로펌을 운영하는 변호사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건 바로 막내딸 연희라는 것을. 아버지가 연희를 그토록 예뻐하셨으니 연희가 유산을 제일 많이 받겠네? 친척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당연하지. 아버지 눈에는 연희밖에 안 보였으니까. 변호사가 유언장을 꺼내들며 엄숙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기호 회장님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변호사에게로 향했습니다. 특히 연희를 향한 시선들은 부러움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장남 한도연에게는 서울 강남구 소재 건물 일체를, 차남 한준석에게는 경기 북부 토지 전부를, 배우자 김정순에게는 현금 20억 원과 주식 자산 전부를 상속한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시선이 연희에게 쏠렸습니다. 가장 큰 유산은 당연히 막내딸 몫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변호사가 잠시 머뭇거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막내딸 한연희에게는 고향 월령산 북쪽의 묘지 부지를 상속한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큰며느리 이나경은 손뼉을 짝짝 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시아버지도 참 똑똑하시네. 딸한테 뭘 그리 많이 줘? 어차피 시집 가면 남의 집 사람들 텐데. 어머니 김정순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연희를 그렇게 이뻐하시더니만 달랑 무덤 하나만 남겨주시다니 무슨 일이야. 큰아들 도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결국은 현실적이셨군. 아무리 예뻐해도 딸은 딸이지. 둘째 아들 준석은 더욱 노골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살아생전에 그렇게 귀여워하시더니 결국 묘지 하나로 정리하셨네. 친척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딸이라고 아무리 사랑해도 한계가 있지. 현실을 아시는 분이셨어. 어머니 김정순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연희야, 내 아버지 마음을 이해해라. 아들들이 가문을 이어가야 하니까. 모든 시선이 연희에게 쏠렸지만 이제는 동정과 약간의 조롱이 섞인 시선이었습니다. 그토록 사랑받던 막내딸이 결국 묘지 하나만 받았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라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한 반응도 보였습니다.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손끝에만 힘이 들어갔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음속에서는 수십 번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저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묘비 하나만 남기셨나요? 연희는 그 집에서 조용히 나왔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나를 사랑하셨던 걸까? 다음 날 연희는 어머니 김정순 씨에게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유언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어머니는 버럭 화를 내며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너에게 뭘 남겼든 그게 다 너를 위한 것이니 더 이상 묻지 마라. 어머니는 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어머니의 냉담한 반응은 연희의 상처를 더욱 깊게 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그런데 그 묘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걸 왜 나한테 묻니? 난 아무것도 모른다. 어머니의 격한 반응은 연희의 의문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묘지 위치를 물어보는데 왜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걸까요? 상속을 받은 지 며칠 후 부잣집 막내딸 연희는 달랑 묘비 하나를 유산으로 주신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연희에게 며칠 후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연희야. 아버지보다는 3살이 많았지만
오랜 친구였던 김수용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는 연희에게 조심스럽게 낡은 갈색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연희야,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훨씬 전부터 너에게는 묘비를 남긴다고 하셨었어. 그리고 한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꼭 막내딸 연희 손에 직접 전해달라 하셨어. 할아버지의 말에 연희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뭔가 다른 뜻이 있었던 걸까요? 천천히 봉투를 열어보렴. 그날 밤 연희는 방에 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과 단정한 글씨체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한 여자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부드러운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연희야,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한 아이란다. 나를 가장 닮은 아이기도 하고 그래서 너만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으리라 믿었다. 내가 가진 빛을 따르렴. 그게 너에게 남긴 진짜 유산이란다. 연희는 주말 새벽 혼자 고향 월령산을 찾았습니다. 고향에 있는 친척들의 도움으로 산 중턱에서 잡초에 묻힌 무덤 앞에 작은 비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가볍게 쓸어낸 흙먼지 아래 이름 석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장혜련? 연희는 장혜련이라는 분이 누구인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조용히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뒷면을 확인해 보려 무심코 비석을 돌려보았는데 돌 뒷면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대여, 흐르는 빛을 따르라. 연희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순간 묘지 위 구름 사이로 햇살 한 줄기가 조용히 비추듯 내려왔습니다. 흐르는 빛을 따르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자신이 묘지만 받은 것을 비웃었지만 아버지의 편지와 이 비석의 글귀는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셨다면 이 모든 것에 숨겨진 의미가 있는 걸까? 연희는 아버지의 숨은 의도를 알기 위해 진실을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연희는 아버지의 편지와 묘비의 글귀를 곱씹으며 월령산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흐르는 빛이 단순히 햇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직감한 그녀는 산의 지형과 특성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수십 년간 방치된 월령산은 빽빽한 숲과 험준한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연희 혼자서는 그 넓은 산에 숨겨진 가치를 파악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며칠간 직접 산을 오르내리며 흙과 바위를 살폈지만 전문적인 지식 없이는 단순한 돌멩이와 흙더미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연희는 아버지의 유언에 담긴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김수용 할아버지와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비오는 저녁 김수용 할아버지의 고즈넉한 서재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낡은 책 냄새와 은은한 차 향이 감도는 공간입니다. 김수용 할아버지는 마치 오래된 봉인을 풀듯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연희야, 내 아버지는 겉으로는 냉철한 사업가였었지. 그렇지만 누구보다 뜨거운 심장을 가진 사람이었단다. 특히 월령산은 그에게 단순한 땅이 아니었어. 그곳은 그의 꿈이자 그의 전부였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회한과 존경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연희의 아버지가 젊은 시절부터 월령산에 남다른 애착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후에도 틈만 나면 월령산을 찾아 밤늦도록 무언가를 탐구하고 기록하곤 했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늘 말했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진정한 가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고. 그리고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너뿐이라고 했지. 할아버지는 연희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내가 가진 남다른 통찰력과 끈기를 믿었단다. 다른 자식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불을 주었지만 너에게는 가장 귀한 것을 주었어. 한 회장은 연희 내 스스로가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었지. 그 흐르는 빛은 단순히 햇살이 아니다. 월령산에 깃든 생명의 기운이자 내 아버지의 숨겨진 열정의 흔적이란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연희의 마음속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오해와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유언 뒤에 숨겨진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과 자신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묘지라는 유산을 남긴 것이 결코 차별이나 무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시험이자 가장 큰 신뢰의 증표였음을 점차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연희의 강인함과 현명함을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재산이 아닌 숨겨진 가치를 발견할 묘비를 유산으로 남긴 것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연희에게 무한한 용기와 확신을 주었습니다. 김수용 할아버지가 한연희에게 오래된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버지의 젊은 시절 일기와 낡은 지도, 그리고 빛바랜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치자 한연희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에는 혜련이라는 이름이 수없이 등장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있던 그 여인이 바로 장혜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월령산에서 식물 연구를 하던 장혜련이라는 첫사랑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월령산의 지질적 가치와 그 안에 숨겨진 약초의 잠재력을 함께 탐구하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일기장에는 월령산 깊숙한 곳, 작은 폭포 옆에 자리한 비밀스러운 동굴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김수용 할아버지는 일기장을 보던 연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 아버지가 젊은 시절 월령산에 특별한 비밀 장소가 있다고 종종 이야기했었지. 혜련 아가씨와 함께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정확한 위치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흐르는 빛이 닿는 곳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겼었어. 그곳은 아버지와 혜련이 함께 밥을 먹고 밤늦도록 연구에 몰두하며 꿈을 키웠던 둘만의 아지트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아버지 집안은 부유했고 혜련 씨의 집안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 집안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두 사람은 끝내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혜련은 불치병에 걸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와 혜련의 사랑 이야기는 월령산 근처 마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처럼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김정수는 연희가 받은 유산이 혜련의 묘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묘지 이야기만 나와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혜련을 잃은 슬픔 속에서 아버지는 월령산의 연구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어머니와 결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연희를 가장 깊이 사랑하고 가장 큰 믿음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혜련과의 순수했던 꿈이 자신의 손으로 사업이라는 현실적인 형태로 변질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특히 혜련이 세상을 떠난 후 아버지는 월령산 개발에 대한 꿈을 마음속 깊이 묻어두고 더 이상 직접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연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그 꿈은 아버지에게는 이루기 힘든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월령산 개발이 단순히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니라 혜련의 순수한 열정과 자연에 대한 사랑이 깃든 치유의 숲으로 완성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오직 연희만이 월령산에 깃든 혜련의 진정한 꿈과 자신의 숨겨진 열정을 이해하고 그것을 가장 올바른 방식으로 세상에 드러낼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월령산 개발을 직접 추진하지 않고 겉으로는 보잘것없는 묘지부지라는 유산을 남김으로써 연희가 스스로 그 숨겨진 가치를 발견하고 혜련의 꿈을 완성하는 진정한 상속자가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꿈을 가장 올바른 방식으로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에게 그 사명을 넘겨주려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믿음이 담긴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연희가 월령산의 비밀을 풀어내고 치유의 숲을 완성함으로써 혜련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연구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월령산의 온천수와 희귀 광물에 대한 연구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려 시대 유물에 대한 단서들도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산이 단순한 땅이 아니라 해령과의 사랑과 꿈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류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거대한 가치를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희는 일기장을 다 읽고 나서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동굴을 꼭 찾아야겠어요. 그래, 그게 한 회장의 뜻이야. 할아버지 조사이기 전에 이 산을 모두 매입해야겠어요. 그래, 그게 순서지. 김수용 할아버지의 적극적인 도움과 조언 덕분에 연희는 월령산 전체를 매입했습니다. 김수용 할아버지는 아버지보다 3살 나이가 많지만 오랜 친구로서 월령산의 진정한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연희의 비전을 전적으로 신뢰했기에 자신의 인맥을 동원하여 연희의 토지 매입을 도왔습니다. 이는 연희가 월령산의 진정한 주인이자 아버지의 꿈을 이을 적임자임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행보가 되었습니다. 땅 매입이 모두 마무리되자 연희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희미한 기억과 아버지의 일기들을 조합하며 연희는 동굴의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월령산의 지형과 수맥을 분석하고 일기장에 기록된 특정 계절과 시간대에 햇빛 방향까지 고려하며 끈질기게 수색했습니다. 마침내 작은 폭포 뒤 숨겨진 틈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고 그곳이 바로 아버지와 해련의 비밀 동굴임을 직감했습니다. 동굴 안으로 들어선 연희는 해련의 그림들 사이 숨겨진 문양과 글자들이 단순한 낙서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고려 시대의 정교한 건축 양식과 유물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었고 동굴 깊숙한 곳에는 온전한 형태로 보존된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많은 도자기와 서적들 등 다양한 유물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적의 흔적을 넘어 역사적 가치가 매우 뛰어난 위대한 문화유산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월령산이 단순한 자연유산을 넘어 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깨끗한 공간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전문가의 보고는 놀라웠습니다. 월령산 지하에서 풍부한 온천수가 발견되었고 특히 그 물에는 희귀 광물인 게르마늄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산 곳곳에서 특이한 지질 구조와 함께 고려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의 흔적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 형제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한도영과 한준석은 연희가 묘지 부지에서 엄청난 가치를 발견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묘지 부지는 말 그대로 묘지일 뿐이야. 내가 뭘 하든 우리 유산에 손대지 마. 이건 명백한 사기야. 유 원장을 다시 해석해야 해. 형제들은 연희를 상대로 유산 분쟁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갈등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특히 준석은 자신의 로펌을 동원해 연희를 압박했고 언론을 통해 연희가 아버지의 유언을 왜곡하려 한다는 여론몰이까지 시도했습니다. 그들의 괴롭힘은 집요하고 악랄했습니다. 준석은 변호사라는 직업을 악용하여 법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연희에게 매일같이 내용 증명을 보내고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심리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이 모든 건 불법 상속 시도이며 너는 곧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와 같은 협박성 문구를 담은 경고장을 보내 연희의 정신을 흔들려 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 유언 조작 등 온갖 법적 쟁점을 만들어내며 연희가 지쳐 스스로 포기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큰올케 이나경은 언론계의 인맥을 동원하여 언론 플레이와 여론 조작을 했습니다. 연희에 대한 악의적인 뉴스 기사를 유포했습니다. 욕심에 눈먼 막내딸, 아버지 유언까지 조작하려 해 재산 노린 막내딸의 추악한 이면 등의 자극적인 제목으로 연희를 파렴치한으로 몰아갔습니다. 심지어 익명의 제보를 통해 연희가 과거 회사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며 연희의 사회적 평판까지 훼손하려 했습니다. 큰오빠 도연은 연희가 월령산 개발을 위해 접촉하는 투자자나 협력사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한연희는 가족에게도 신뢰를 잃은 사람이다
그녀와 손잡으면 당신들 사업도 망할 것이라며 사업 방해를 노골적으로 했습니다. 심지어 연희의 개인적인 약속 장소에 나타나 내가 감히 우리 집안의 명예를 더럽히는구나. 라고 소리치며 망신을 주거나 연희의 차에 몰래 낙서를 하는 등 유치하고 사적인 보복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연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편지와 묘비의 글귀가 단순한 유산이 아님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아버지의 진정한 의도를 밝히기 위해 끈질기게 싸웠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와 지도를 통해 월령산의 진정한 가치, 즉 아버지의 진정한 의도와 월령산의 객관적인 잠재력이 법정에서 명확하게 입증되면서 한연희는 형제들과의 유산 분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아버지의 유언이 단순히 묘지만을 상속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미래 가치와 개발 권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연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승소 후 한연희는 곧바로 월령산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먼저 해련의 묘비를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잡초에 묻혀있던 비석 주변을 깨끗하게 다듬고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심어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해련의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는 평화로운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한연희의 성공을 지켜보던 형제들은 질투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의 괴롭힘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연희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큰형 도연은 연희가 리조트 개발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 할 때 거래은행에 직접 압력을 가해 대출 승인을 막았습니다. 또한 연희와 계약하려던 건설업체들에게 연락하여 계약을 파기하도록 종용하며 사업 진행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켰습니다. 큰 며느리 이나경은 연희의 사업 설명회나 투자 유치 자리에 불쑥 나타나 비아냥거리며 연희의 능력을 폄하했습니다. 심지어 지역사회에 연희가 아버지의 유산을 독차지하려 한다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려 연희의 평판을 훼손하려 했습니다. 둘째 형 한준석은 자신의 로펌을 이용해 리조트 인허가 과정에서 복잡한 법적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며 사업을 방해했습니다. 또한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을 선동하여 불법 시위를 조장하고 환경단체를 내세워 공사를 중단시키려는 시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악행은 결국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한준석의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들은 한연희와의 법정 공방 과정에서 명확히 드러났고 변호사로서의 직업 윤리를 위반하고 법을 악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의 로펌은 막대한 손실을 입고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변호사 자격에도 영향을 미치거나 최소한 업계에서의 명성을 크게 실추시켰습니다. 또한 이러한 갈등과 악행은 아내와의 관계를 파탄내 결국 이혼에 이르게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몰락한 한준석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큰 며느리 이나경의 언론 플레이와 여론 조작 역시 한연희의 확고한 증거와 진실된 행동 앞에서 그 힘을 잃었습니다. 연희가 월령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공익적인 개발을 추진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이나경이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들은 허위 사실임이 드러나 오히려 그녀 자신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사회적 비난을 받게 했습니다. 큰형 한도연의 사업 방해 행위는 불법적인 업무 방해 및 불공정 경쟁 행위로 간주될 수 있었고 연희는 이러한 방해 행위들을 증거로 수집하여 법정에서 제출했습니다. 이는 형제들의 악의적인 의도를 더욱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고 그의 사회적 명성과 기업 임원으로서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절망에 빠진 작은 오빠 준석은 마지막으로 한연희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연희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너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질렀어. 용서해다오. 연희는 준석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복수보다는 화해를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한준석에게 리조트의 법률 자문을 맡기고 새로운 기회를 주었습니다. 준석은 연희의 관용에 감격하며 진심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연희의 사업을 돕는데 모든 열정을 쏟았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연희의 성공과 준석의 변화를 보며 점차 자신들의 오만함을 반성했습니다. 큰오빠 도연과 아내 이나경도 뒤늦게 연희를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했고 가족들은 조금씩 화해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온 가족이 아버지 묘소에 모였습니다. 예전의 차가운 분위기는 사라지고 따뜻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한도연은 아버지의 묘비 앞에서 진심으로 사과했고 한준석은 한연희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엄마 김정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한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연희에게 상처를 주었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연희야, 아버지가 왜 너에게만 그 유산을 남겼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내가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었어. 한연희는 이제 단순히 막내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해련의 숲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기업인이자 가족을 화합시킨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각자의 능력을 기여하며 해련의 숲을 공동의 사명을 품은 기업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도연은 리조트의 경영 전략을, 준석은 법률 자문을, 어머니 김정수는 재단의 운영을 도맡으며 진정한 의미의 가족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월령사는 이제 단순한 유산이 아닌 가족의 화합과 성장을 상징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연희는 동굴에서 발견된 위대한 고려 시대 문화유산을 세상에 공개하고 이를 보존하고 연구하기 위한 월령산 문화유산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또한 유적지 옆에는 해련 기념 문화관을 건축하여 아버지와 해련의 문화재사랑과 그리고 월령산의 역사적 가치를 기리도록 했습니다. 게르마늄 온천수가 솟아나는 곳에 최신 시설을 갖춘 온천 리조트를 건설하고 희귀광물 연구소를 설립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했습니다. 연희의 리조트 개발은 단순한 사업을 넘어 공익적인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한기호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지역 인재 양성에도 힘썼습니다. 월령산은 이제 치유의 산이자 기회의 산으로 거듭났습니다. 한연희는 끊임없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에필로그 진정한 유산의 의미. 한연희는 온천 리조트의 이름을 아버지의 첫사랑인 장혜련 치유의 숲으로 명명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숨겨진 사랑과 꿈을 기리는 동시에 이 숲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치유와 위로를 제공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한연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장혜련의 묘지 앞에서 연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련 선생님, 아버지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이 산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와 희망을 주는 곳이 되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살랑거리며 마치 혜련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연희는 세상에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돈이나 땅이 아니라 사랑과 화합 그리고 올바른 마음입니다. 그녀는 이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며 사회적 리더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녀는 장혜련 치유의 숲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과 인간 내면의 치유를 강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월령사는 이제 아버지의 사랑과 한연희의 지혜가 만나 탄생한 진정한 유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방문객들이 이곳에서 몸과 마음의 치유를 경험하며 혜련의 순수한 꿈과 아버지의 깊은 사랑, 그리고 연희의 지혜로운 선택이 만들어낸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봄이 되면 혜련의 묘지 주변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여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한연희는 진정한 의미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완성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땅이나 건물이 아닌 사랑과 지혜, 그리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장혜련 치유의 숲이 완성된 후 한 기자가 연희에게 물었습니다. 처음에 가족들이 묘지만 상속받은 것을 비웃었다고 들었는데
기분이 어떠셨나요? 연희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상처받았어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가족들 반응을 보니 제가 착각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아버지의 사랑은 눈에 보이는 재산보다 훨씬 깊고 소중한 것이었다는 걸요.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월령산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들은 빌딩과 땅을 받았지만 저는 아버지의 꿈과 사랑,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실현할 수 있는 지혜를 받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야말로 가장 큰 유산을 받은 셈이죠. 이제 가족들은 모두 화해했습니다. 처음에 연희를 비웃었던 그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그녀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연희는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월령산에 피어나는 꽃들처럼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지나야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법이었습니다.